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워닝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25일임에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26일 정규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은 계속해서 좋죠.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역사적 시음과 갱신을 다시 한번 앞두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CES 일정을 앞두고 모든 로봇 섹터들이 움직여주고 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쉽게도 워닝홀딩스가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대장은 아니었죠. 요 캔들이 나왔을 땐 대장이 맞았지만 사실 워닝홀딩스가 메인으로 자리 잡을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메인으로 자리 잡는 재료는 뭐가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자, 이 기업과 엮인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강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엔 로봇 섹터가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워닝홀딩스 역시도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은 결국 프로그램 수급이죠. 제가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항상 공매도랑 같이 접근을 해보셔라. 대차 잔고 꼭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엔 요거 한번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많이 좀 눌려야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외치죠. 댓글창에는 매도금지. 매도금지 외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단기 일정이 CES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의 구간으로 좀 다가오곤 있지만 여전히 일정은 1월 6일부터 9일까지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 로봇 섹터 계속해서 흐름이 좋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은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추세선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워닝홀딩스의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 11선, 일봉상이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게 바로 이 워닝홀딩스의 특징이에요. 자, 이 구간 보시면 바로 11선 이탈하자마자 강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고 11선 위로 올라타자마자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기술적으로만 판단할 건 아니죠. 결국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이 로봇 관련 행정명령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로봇주의 흐름이 바뀌었죠. 제가 이것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로봇 섹터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라는 표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의 이제 행정명령은요, 이제 내년에 계속해서 후속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아직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재료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 단기간에 이 CES 일정이 종료되는 과정에서는 재료 소멸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 구독자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외국인 수급을 강조드렸어요. 자, 외국인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공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요. 일단 대차 잔고가 줄어드나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대차 잔고가 줄었죠. 근데 요거는 24일에 대한 대차 잔고가 아니라 23일에 대한 대차 잔고입니다. 근데 실제로 23일에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대차 상한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요거죠. 들어가셔서 요 통계에 들어가셔도 공매도 통계 들어가신 다음에 공매도 거래 중에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들어가시면요. 시장에서 하루 동안 얼마나 공매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개인, 기관이죠. 기관, 개인, 외국인. 그다음에 전체 금액을 공매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 전체 금액이 24일 기준으로는요. 한 5천억 되죠. 5천억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무려 3,400억의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 비율로 치면요. 거의 한 65%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바로 외국인이 공매도를 진행했다. 자, 기간은 1,400억 정도 진행했어요. 나머지가 이제 기간이고요.
개인은 72억이다 보니까 뭐 거의 미비하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에 외국인이 공매도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차가 상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앞전에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죠. 테크융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죠. 외국인 수급 보시게 되면 10월 중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죠.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수급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져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 집중해주세요. 테크잉의 대차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테크잉의 대차 잔고.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이 말은 외국인들이요. 이게 매수가 들어온 건 맞는데 결국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쇼커버가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쇼커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 쇼커버가 있고요. 이 커버링이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쇼커버는 소위 말해 이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를 들어오는 걸 쇼커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쇼커버링은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 매수를 진행하는 건 둘 다 같죠. 하지만 이 쇼커버링 상황에는요.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산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바로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커버링, 요거랑 스퀴즈 기본 개념은 같아요. 대차 잔고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행위는 같지만 이 숏 스퀴즈 상황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청산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바로 숏 스퀴즈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외국인 수급을 너무 믿지 말자. 외국인이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숏 커버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기금하고 투신을 믿어요. 연기금하고 투신은 공매도를 안 합니다. 연기금이 이제 정서상 증시가 밀리게 되면요. 연기금이 먼저 밑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증시 부양책으로도 연기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연기금이 진짜로 공매도 치잖아요. 깡욕 먹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연기금이 공매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 금융투자는 다르죠. 실제로 이 기간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치는 기간이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혹시 매수가 들어오는데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 얘네도 쇼커버링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연기금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그거는 수급을 믿으셔도 좋다. 하지만 이 외국인 금융투자 얘네는 살짝 의심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신하고 연기금을 많이 추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팁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4일 미증시가 좋았어요. 우리는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거시적인 관점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점검해 보고 가면요. 500이 사상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나스닥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은 아직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살짝 일부는 흐름이 남았다. 상방 추세를 좀 뚫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추세선 저항이 좀 걸리긴 했지만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역사적 신고가를 나스닥 역시도 갱신해 줄 걸로 보여지고요. 이 흐름이 이 코스피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만간 다시 한번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해 줄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원익홀딩스 그리고 대다수의 로봇주는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죠. 우린 코스닥을 또 봐야겠죠. 코스닥은 역사적 신고가까지 사실 어렵죠. 닷컴 버블 때의 위치가 거의 3,0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1,000도 안 됐어요. 1,000포인트도. 하지만 이제는 이 코로나 때의 고점인 박스를 아마 갱신해 주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이유는 바로 요게 있죠. 천스닥에 동참하는 이 연기금 결국엔 이 정부에서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 그래서 이 코스닥 부양책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스닥의 흐름이 전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로봇주들이 있죠. 그 로봇주들의 중심에도 우리 원익홀딩스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순위로 판단하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이고요. 2등이 두산 로보틱스죠. 3등이 로보티즈.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 세 종목의 흐름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실제로 이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일정에 맞춰서 좀 흐름을 이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 흐름이 안 좋았죠. 우리 이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두산이죠. 지주사. 이 두산에서 기업을 하나 인수하는 과정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기업 가치가 좀 문제가 있다. 혹은 악재가 나왔다. 악재는 맞죠. 악재는 맞는데 저는 이게 일정을 앞두고 두산 로보틱스도 발표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을 텐데 요거예요. 피지컬 AI에서 기대될 만한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게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두산 로보틱스가 기회가 됐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요건 한번 매치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일정이 얼마 안 남았죠. 일정은 1월 6일에서 9일이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이 CES에서 이제 발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 뭔가가 나오면서 급등이 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 일정을 지켜보시기보다는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제가 강조 드릴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일정이 왔을 때 그때 뭔가 발표되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이 재료 소멸이 진짜 무서워요. 물론 이 로봇주 관련해서는 결국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일정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거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갈 건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일부 비중은 축소해보자 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의 중심에는 현재 이게 있죠. 오늘 아니죠. 24일 날 나왔던 게, 자,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출격 소식에 로봇주가 들썩였다. 자, 이 CES에서 뭔가 공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엮여있는 이 우린 PTS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대장주가 얘였죠. 얘를 비롯해서 결국 로봇주 전반적인 흐름이 여전히 좋았다라고 판단되는 모습이에요. PTS가 상한가를 갔죠. 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로봇주의 중심은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엮인 기업들. 대표적인 게 클로봇이 있죠. 이 클로봇이 그래서 강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희홀딩스 주주지만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리고 원희홀딩스 역시도 어쨌든 로봇주이기 때문에 이 로봇주 섹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원희홀딩스 강조드립니다. 일선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 요거를 좀 포인트로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흐름 너무 좋죠. 대세 상승주의 특징 바로 10주선, 이게 주봉인데 이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CS 일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대응 포인트를 바로 이 10주선을 가지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예상 수익률은요 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저하는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공시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100%는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 무상증자가 많아진다. 이거 어떻게 되죠? 테마로 번져갈 수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테마라고 실제로 있었고, 이렇게 되면요 무상증자만으로도 10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흐름들이 지금 생겨났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등장하는 게 테마주, 결국 시장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알고 접근하시면요,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테마주 뭐가 있었죠? 동양고속이 있었죠. 이거 일봉상 보시게 되면 저점이 7,000원이었어요. 7,000원인데 17만 2천원까지 갔습니다. 대략 한 24배 간 것 같아요. 얘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부지가 개발이 된다는 이유로 거기에 땅 갖고 있다고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자산의 재평가, 요 테마로 올랐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이만큼 내용을 알고 접근하면 이런 강력한 상승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 종목 HLB 바이오스텝이 과거의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저점 대비 무려 1300%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얘도 점상을 3번 가고요. 또 추가로 상한가를 3번 갔어요. 6일 동안 유견상 갔죠.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뭘로? 예, 무상증자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상증자가 어떤 종목에서 나오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건 바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만원 정책인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고요. 자, 보통 이런 기업의 특징은 뭐가 있죠? 예,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요, 대략 한 2000% 정도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네요. 사실 많이 높진 않습니다. 자, 다른 대기업, 예, 현대차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종목의 유보율입니다.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예요. 7만 프로. 그러니까 현대차가 한 7200% 정도 됐죠. 현대차에 무려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무려 75,000%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무상증자 20대 1도 되고요. 30대 1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예, 2000% 오르죠. 2000%가 가능은 한데 지금은 사실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이러면요. 충분히 5대 1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아랩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 진행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닝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3대 1 진행했거든요. 3대 1하고 300% 갔죠. 자, 아까 테마 1등주.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좀 많이 했어요. 얘는 8대 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그만큼 이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지게 되면 충분히 강한 흐름 나오고,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300% 충분히 가능은 하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당장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5대 1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배팅 한번 해볼만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 이거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원익홀딩스는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좋죠. 왜? 트럼프의 로봇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그래도 소액은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500만 원 정도만 진입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요거 다시 수익 나시면요, 원익홀딩스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좋죠.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을 한번 추천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이 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묻어둘까요? 라고 말씀드릴 거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HLB 바이오스 한번 발동 걸리면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유견상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요, 자,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가져왔고요. 조만간 이 종목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자, 요거 보여드렸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그만큼
최근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세력들이 당연히 이거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른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로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뒤에는 원익홀딩스 주주시라면 원익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세요. 중요한 건 숫자 3이라고 꼭 남겨주셔야 제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뭔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얘 보세요.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애초에 매수가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간에도 진입이 될까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진입이 많이 되죠. 그래서 많이들 음봉을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고요.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지만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제가 25일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정규장 26일이에요. 자, 목요일 정규장, 목요일은 오늘이죠. 26일 정규장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공시 나오면 이거 구경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경만 하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고요. 대신 요거 이용하시려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 창에 이미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창에서 요거 숫자 3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시라면 원익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세요. 중요한 건 숫자 3을 꼭 남겨주셔야 되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26일 정규장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익홀딩스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CES 일정 맞춰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모든 흐름이 그렇고요. 원익홀딩스는 중요한 거 이 11선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 만약에 CES 일정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이 11선을 이탈한다라면 그래도 비중 축소하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결국에 CES 일정은 이제 제로 소멸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 이거를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단기 제로 소멸이에요. 일정이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정은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우상향할 그림은 나온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 사이에 또 뭐가 있죠? 노란봉투법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3월 달에 시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요것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면에서 이제 기사들이 또 나오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이미 재탕 재료예요. 자, 8월 달에 로봇주가 강했던 이유가 바로 노란봉투법이었는데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일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면에서 기사화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또 가지고 로봇주가 다시 올라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트럼프가 말하는 내년에 산업지원 행정명령 검토 아직까지는 검토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100%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진행하는 취지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자, 중국의 로봇 산업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왜?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특허 관련해서도 중국이 압도적이죠. 5,688건이라고 해요. 미국이 1,485건.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피지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행정명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정명령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로봇은요, 하드웨어 상당 부분은 일본과 유럽에서 수입하는 구조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소프트웨어는 좋다. 하지만 하드웨어 기술력은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익 홀딩스 뭐가 있죠? 자, 요게 있죠. 자, 원익 로보틱스에서 만들고 있는 바로 이 로봇손. 요게 미국 기업에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요런 해석까지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이나 후속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홈페이지 상에 가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에요. 원일 로보틱스의 전 세계 고객사, 구글, 현대, LG 메타, 엔비디아, 삼성, 텐센트, 도요타까지 모르는 기업 없으시죠? 우리가 그 중에 바로 이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원익홀딩스가 간 건데, 혹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엮을 수도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 구글, 뭐 엔비디아 실제로 뭐 어떤 논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샘플을 납품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대장주로 치고 갈 수 있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